그 부분이 안 됐을 테니까 책에 있는 문제 조금 풀어봤니? 풀만해?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삼각함수 그래프 얘기를 잠깐 합시다. 전화가 들어와. 여기 좋아. 여기 고정됐네. 그냥 보자. 세민이가 아파서 못 와놨고. 지금 그쪽에 자, 이제 그래프 얘기할게. 지금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함수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성을 가지고 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종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1학년 때 2차 함수. 그다음에 수학 하에서 뭐 배웠지? 함수? 유리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다음에 이제 수학 1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웠고 이제 삼각함수도 배울 거고. 근데 이 함수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놓고 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순서대로 생각을 해. 2차 함수 배울 때 이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 배우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배운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준아, 이거 배우는 목표가 뭐니? 2차 함수 이걸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야? 뭐 곡선 모양,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이거예요. 기본식이 있으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A가 어쩌고 뭐 그러면 모양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도윤아, 이거 혹시 A 값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 이 양수면 응. 아래로 이렇게 생겼고 뭐 그다음에 뭐 음수는 이렇게 생겼고, 그죠? 그다음 뭐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뭐 폭이 좁아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함수 공부의 시작은 이 함수식 요걸 보고 이 모양에 해당되는 걸 알아두는 게 기본인 거야. 그래서 어떤 함수를 공부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순서는 여기에 치중을 해. 그러니까 함수는 여기에서 70%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 대충 조금 내용 쉽다고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문제 풀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여기만 파고들면 요 평행이동이야 뭐 여러분들 금방 아는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잘하는 거냐? 모양을 공부한다는 게 단지 그냥 생긴 모습이 어떻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 얘가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 이 모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정빈이 생각할 때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이 장이 개수? 개수. 물론 아니 그래프 모양만 가지고 얘기할까? 이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특별히 이름을 막 붙여주면서 강조해줘. 예를 들면 유리함수 같은 거 배울 때는 뭐 1사분면, 3사분면 어떻게 지나가는데 이런 점근선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도 공부할 때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거야, 대칭성.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들은 또 이름을 특별히 붙여주죠. 수많은 점들이 있지만 요 점은 특별히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불러? 꼭지점. 꼭지점.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결국은 대칭축하고 꼭지점 싸움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배우려고 하는 삼각함수도 이제 그래프 모양을 이제 배울 텐데 어떻게 생긴지는 알 거고 지금 현재 상태로도 알아.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는데 그 생긴 모습에다가 이런 것처럼 특징적인 그 특성을 이해를 먼저 하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그런 의미로 소개를 할게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특징 중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예를 좀 얘기를 할게요. 주원아, 이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평행이동. 평행이동. 좋아요.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말고 이게 어떤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들어갔다면 주기성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반복
반복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지. 뭐 어떤 모양이 반복돼. 얼마마다 반복돼 이거. p마다 반복돼,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기성에 대한 특징이야. 근데 이제 주기성에 대한 특징인데, 그럼 현이야 이거 주기는 얼마야?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선생님 이거 p마다 반복된다면서요? 맞아. p마다 반복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주기가 p는 아니다, 그지? 그러면 주기라는 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기. 그럼 정빈아 여기다가 어떤 조건이 붙으면 주기가 p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 책을 살짝 보면 나와. 펜보다 눈이 빠르죠? 펜보다 눈이 빠르죠. 최소인 양수. 그렇지. 자, 다시 얘기할게. 이제 정리 좀 하자. fx하고 fx 플러스 p.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대신 0 집어넣으면 f0하고 fp 값이 같은 거야. 그러면 x 대신 p가 들어가면 f2p하고도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p만큼 갈 때마다 똑같은 함수 값이 나온다는 게 반복성의 의미 맞아. 그러니까 이걸 주기성이라고 해. 그래서 p만큼마다 반복된다는 특징은 이 식으로부터 그대로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주기라고 읽어서는 안 되고 주기라는 말을 쓰려면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라는 게 p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때는 주기가 p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떤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지용아 이거는 얼마마다 반복된다는 뜻이야? 4마다 반복되는 거지. 그렇다고 주기가 4는 아닌 거야. 그러면 주기가 4라고 얘기하려면 이걸 만족하는 최소 숫자가 4다. 이러면 주기가 4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의미는 예를 들면 주기가 2인 함수가 있다고 쳐. 2마다 두 칸마다 반복돼. 그렇다고 해서 이 조건을 만족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만큼 가도 똑같은 값 나오니까 또 이만큼 가면 똑같은 값이 나올 텐데 그럼 4만큼 갈 때마다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 표현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주기가 4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만약에 주기가 2라 하더라도 이거는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주기가 4가 되려면 이거 말고 4가 되려면 최소 4칸 갈 때마다 반복된다라는 특성이 주어진다면 그때 주기는 p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표현은 주기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지난번에 언젠가 했었을 때 이런 표현도 얘기한 적 있었죠. 이런 거. 준혁아 이건 뭐에 대한 표현이야? 어색한가요? 이렇게 써 있으면 더 익숙한가? 뭐지? 찬영아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대칭. 이건 대칭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야 여기 x하고 마이너스 x라고 부호가 반대로 들어있으면 대칭성 생각해. 여기는 이제 같은 부호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찬영아? 그렇죠. x는 2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표현인 거죠. 뭐 수투하게 되면 이 얘기들은 자주 써먹어야 되는 얘기니까. 만약에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런 특성을 가진다고 그랬으면 2차 함수. 이건 1학년 때 시험 문제 풀어봤을 것 같은데. 2차 함수야. 근데 이렇대. 이걸 만족한대. 그러면 대칭축이 2예요. 이걸 주는 특징인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뭐 삼각함수는 일단 주기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될 거야. 그래갖고 알아두시고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아닌 것은 해놓고 나서 그렇죠? 자, 뭐 그 얘기는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이고 이제 실제로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미 생긴 모습을 아니까 조금 그리는데 어차피 처음이고 그래프 특징을 얘기하려면 한번 그릴게요. 나중에는 그냥 간단히 그릴게.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점이 출발해서 이제 각이 생기죠. 각이 생겨서 이제 이게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어떤 값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해요. 삼각함수라는 게 그거죠. 세타에 따른 각의 크기에 따른 값의 변화. 그 중에서 이제 요걸 먼저 해볼게요. y는 sin x. 자,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동경이 하나 있다고 쳐. 이 점 p야. 여기 세타래. 아니면 x라고 할게. 이 각을 x라고 할게. 실수로 다 표현했으니까. 각을 x라고 했을 때 요렇게 각을 x라고 하니까 조금 세타라고 놓고 쓸게요. 자, 그러면 요 점이 P점의 좌표가 x, y라고 하고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여기 y가 되겠지. 그러면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변하고 어느 변 사이의 길이 관계야? 빗변하고 높이.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얼마야? 1. 그럼 높이는 y. 그럼 결국은 사인이라고 하는 건 높이에 대한 함수인 거지. 그럼 상상을 좀 해봐. 각이 계속 커져 돌아간다. 이때 높이의 변화만 신경 써. 딴 거 보지 말고 y 값만 신경 써봐. 그럼 y 값이 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1까지 갔다가 90도 넘어가면 다시 y 값이 줄어들고 180도 가면 0이 됐다가 180도보다 더 커지면 다시 y 값이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다시 270도를 지나면 y 값이 다시 커지면서 한 바퀴 돌면 0까지 오겠죠. 그 y 값의 변화만 아까 니네들이 상상한 대로 한번 생각해봐. 이거지. 한 바퀴 돌 동안 이거라고. 그게 각이 계속 커지면서 높이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니까. 여기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래프를 연결을 하자면 여기가 0이라고 치고 여기가 각으로 몇 도예요? 90도. 90도가 호도로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갈 동안 자를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생님 한 4분면씩 그리겠다고 생각할게요. 2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파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2파이. 조금 더 가면 2분의 5파이. 뭐 계속 가겠죠. 3파이. 그리고 여기가 최고 높이가 1이기 때문에 높이는 1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값이니까 이렇게. 자, 그럼 높이의 변화를 그려볼게. 0에서 출발해서 90도까지 가는 동안 높이가 0에서 1로 변합니다. 그게 그냥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지만 각이 가면서 올라가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 가진다. 그랬다가 90도 넘어가면 2분의 파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돌아오는 순간 한 바퀴가 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시작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출발이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반복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이제 이렇게 돌면서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인 그래프야. 결국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y 값은 결국 여기에 y 값인 높이의 변화를 계속 연속해서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그것도 확인이 되죠. 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양의 값을 갖고 3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음의 값을 갖고 이것도 이제 그래프에서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인에 대한 얘기는 결국 회전하면서 생기는 높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 자, 이제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서 사인의 그래프의 모양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건 요거 배운 다음에 이런 모양이야를 배우는 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걸 나타내는 거를 배운 게 처음인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한번 써보자는 거지.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보죠. 이걸 보고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찬영이는 이걸 보고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미안해. 한 가지만 더. 반대로 돌 수도 있죠.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돌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끝없이. 정의역 말해볼 수 있어요? 실수 전체요. 네. 정의역이라는 건 x의 범위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이 x의 범위. 그거는 여기 있는 x랑 달라. 그림이 그려지는 x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되죠. 그나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y 값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까지죠. 앞다리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 그림을 보면 정의역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치역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반복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균아 이거는 얼마마다 그림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고 느껴지는 거야? 2파이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최초의 반복 나타내는 숫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2파이라는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시작이니까 그냥 한 바퀴 도는 게 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 그림의 특징을 얘기해 줄 테니까 무슨 특징인지 한번 확인해. 요런 특징을 가집니다. 도현아 이거는 무슨 특징이야? 이 표현의 의미. 이제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을 써줄 때 노골적으로 뭐의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해주고 그냥 이걸 만족하고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뜻은 읽을 수 있어요. 요 그림의 기본적인 특징은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이죠. 대칭성 표현 우리 안 적었었니? 정빈아? 필기 안 해줬었니 한 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아까 이제 주기성은 이제 표현 봤는데 대칭성 물어보니까 조금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 대칭성에 대한 거를 그냥 전체를 한번 필기해 줄 테니까 그거는 따로 적어놓고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그냥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오니까 대칭성에 관련된 표현을 지금부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대칭성에 대한 표현 중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보던 거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 표현 요거는 알만한데 정빈이 혹시 이 표현의 뜻 알 수 있을까? 뭐죠? y축 대칭. 네, 요거는 y축 대칭입니다. y축을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특수한 경우고 이거의 일반형을 써주게 되면 색깔 좀 바꿔줄게. 요거죠, 요거. 요게 원래 일반형이야.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x는 a에 대하여 대칭. 선대칭이에요. 요거는 선대칭. 이게 뜻을 읽으면 이런 거야. a로부터 a라는 자리로부터 플러스 x만큼 간 자리하고 a로부터 마이너스 x 간 자리가 y 값이 똑같대.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갔을 때랑 여기서 요만큼 갔을 때랑 함수값이 똑같고 여기서 이만큼 갔을 때랑 여기서 이만큼 갔을 때랑 함수값이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 대칭이죠. 여기. 그냥 그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이거 보고 읽을 수 있고 혹시나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요걸 읽을 때 a 플러스 x라는 위치와 a 마이너스 x라는 위치의 딱 중간 대칭 기준이 얘와 얘의 중간 자리가 대칭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쓰고 나면 요게 a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써준 것도 똑같은 표현이니까 봐봐. fx하고 f4-x하고 이것도
대칭성에 관련된 표현인데 그 대칭 기준은 x 자리하고 4-x 자리하고 딱 중간이요. 요 자리요. 그럼 이 값이 x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읽으면 돼. 특징은 여기하고 여기가 부호가 반대로 돼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식은 요건 거고 그러면 이게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데 요걸 보고 읽으라는 건 a가 얼마 들어갔을 때랑 똑같은 거야. 0 들어갔을 때랑 똑같죠. 맞아? 그럼 a가 이제 0이라니까 x는 0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y축 대칭.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선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을 이제 요즘은 자주 안 쓰는 말이지만 우함수 이런 표현으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러니까 이동되기 전에 2차 함수도 얘예요. 우함수입니다. y축 대칭인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울 함수로는 코사인 x 그래프도 y축 대칭이에요. 자, 요게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f x를 집어넣었을 때랑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랑 함수 값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랑 반대 부호로 이렇게 나오는 걸 원점 대칭 이렇게 표현합니다. 0,0 대칭이죠. 원점 대칭. 이게 이제 점 대칭 특징이야. 0,0 대칭. 요거를 이렇게 써놨어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얘는 이제 익숙하니까 금방 알아보다가 요건 또 못 알아보는 친구도 있어.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면 원점 대칭이야 그러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뭐지? 갑자기 그런 친구도 있어. 그냥 이양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이제 원점 대칭의 표현인 거지. 근데 이 점 대칭에 해당되는 이 표현도 점 대칭 표현. 일반형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f의 a 플러스 x 플러스 f의 a 마이너스 x는 2b. 요런 꼴이 점대칭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중간, 절반,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여기도 절반, 2로 나누는 거야. b. 그러니까 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점대칭 중에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이제 얘를 원점 대칭과 비교해 보면 a 자리도 0인 거고 b 여기다 a 자리도 0인 거고 b 값도 0인 경우. 그러니까 0,0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만 알아두거나 그 정도만 해도 그냥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은 맞는데 좀 일반형까지 알아두면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대칭하고 점대칭 표현 중에 이제 지금 사인 얘기를 할 때는 이 표현을 써준 게 원점 대칭 표현을 지금 써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좋은데 이건 뭐 정리해 두시고 좀 이따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제 점대칭이나 선대칭이냐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냥 이 표현에 의지하면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얘를 보고 이제 원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 모습과 이 그래프 모습이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꼭 그렇게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틀린가? x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도 맞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인 그래프가 원점 대칭 그래프예요 라고 하는 거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해야 돼. 뭐 그럼 뭐 x는 파이에 대해서도 점대칭 아니야? 파이, 0에 대해서도 또는 x는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선대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건 가장 기본 그래프에 대한 대칭성 표현을 얘기해 주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여기가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대칭성을 이제 이용한다는 게 그런 거죠. p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p가 나오게 되는 요점이 뭐 알파라고 쳐. 여기가 또 베타라는 점도 있겠죠. 알파 얼마인지 베타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알파 얼마인지 베타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지웅이 얼마냐 알파 베타 각각? 솔직히 얘기해야 돼. 알파 얼마? 당황하지 말고. 아이, 내가 지금 뭐 니네 그거 하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가 정답이 될 거야. 알파 얼마예요? 그냥 드는 생각대로 얘기해. 알파 얼마예요? 솔직하게 해야 돼. 프랭클리 스피킹. 잘 모르겠죠? 네. 정답입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죠. 이거 어떻게 알아? 자, 그럼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알파하고 베타 얼마인지 모르지만 너네가 이건 알 수 있다니까. 근각역학상 게 비슷하죠. 알파 근 구하지 않고 알파 베타 각각 얼마인지 모르지만 합은 알 수 있다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야? 파이. 파이가 되는 거죠.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게 그거야. y축 대칭이었던 2차 함수에서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같은 거죠. 그럼 알파와 베타의 중간, 가운데가 2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가 2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 더한 값 자체는 파이라고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쭉 가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감마야. 그럼 윤서야, 감마는 얼마만큼 되는 값이야? 이제 주기성을 활용해봐. 감마는 얼마인 값일까요? 아니면 여기가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랑 똑같지 않나? 그러면 감마라는 걸 굳이 표시하라고 하면 알파에다가 한 주기만큼 건너왔으니까 주기가 이제 2파이니까요. 알파 더하기 2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네, 그런 거죠. 자, 그럼 뭐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내가 y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어떤 직선을 그어놨어. 여기가 감마야. 여기가 델타고. 지웁시다 이제. 그러면 감마하고 델타는 알 수 없지만 감마 플러스 델타는 얼마인 거야 또? 3파이가 되겠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그래프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모습은 다 알아. 사인 그래프를 손으로 그려볼 테니까 만나봐. 근데 계속 가는데 어차피 똑같은 모양의 반복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건 한 바퀴 도는 동안의 그림만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어차피 2파이만큼씩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걸 알아보는 것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원점 대칭에 해당되는 그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거지. 선대칭으로 표현도 가능하다. 이 그림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통합을 해볼게. 이 사인이라고 하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패턴만 딱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거 뭘 보고 이제 이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를 볼 거냐라고 하면 기본적인 정의역 치역 관계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야 하고, 그죠? 알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주기성과 대칭성에 중점을 두고 그래프를 판단하라 이거죠. 대칭성과 이제 사실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보게 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설명할 거야. 도구들을 설명하는데 대칭성과 주기성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읽는 중요 관점이다라는 건 인식을 하라고. 그래프를 볼 때. 그래서 결국은 삼각함수 그래프는 이 모양, 기본적인 모양의 특징하고 주기성과 대칭성의 판단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긴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
자, 그래서 사인 그림은 그냥 별로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말할 게 없어. 어차피 2차 함수도 대칭 축 위치랑 꼭지점 관계가 주요 해석점이라면, 그럼 지수함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뭐가, 아니,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만약에 설명하고 싶어.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럼 정빈아, 지수함수의 그래프 특징은 뭘로 얘기할래? 정근선? 점근선이 일단 중요 특징이 되죠. 물론 그림 모양이 뭐 밑이 1보다 크면 뭐 이렇게 생겼고, 밑이 0과 1, 3 이렇게 생겼고, 이 모양은 알아둔 상태로 이제 평행이동 관계까지 생각하면, 그럼 점근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야,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야.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인 거지. 이건 슬라이딩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함수 보고 공부할 때, 그래프 특징을 볼 때 그런 식으로 특징적인 게 뭔지를 캐치하고 공부를 시작해요. 뭐 전혀 어려울 내용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그림도 한번 표시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 살짝 지우고 코사인 그림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미리 좀 잘라놓게. 코사인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놓고, 이것도 한 4분면마다 2분의 파이 가는 동안, 파이까지 가는 동안 2분의 3파이, 2파이. 이것도 한 바퀴 돌면 끝이니까요. 여기. 자, 이제 코사인을 지금부터 쓸 건데, 이제 돌아가면서 코사인을 생각해 보면, 코사인은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요게 이제 코사인 삼각 B의 정의고, 삼각 함수라면 요거 크기분의 x 좌표, 이게 이제 코사인 값이죠. 그러니까 결국 1분의라고 하면 이제 소용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x 좌표가 코사인이야. x 좌표가 코사인. 그럼 여기다 그림을 나타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P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도는 거야. 여기서부터 도는 동안 x 좌표의 변화에만 신경을 써봐. x 좌표가 어떻게 변할 건지 이렇게 돌면서 x 좌표가. 그럼 아까 y 좌표는 높이니까 내가 이렇게 표시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x 좌표의 변화라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x 좌표가 여기까지 왔다면 x 좌표가 요만큼 이동한 거죠. 더 가면 이렇게 90도까지 가면 x 좌표가 여기까지 올 거야.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이 됐던 거지. 그리고 90도 넘어가면 x 좌표가 1이 이동하겠죠. 음수 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갈 거예요. 코사인 좌표.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랬다가 180도를 지나면 다시 x값이 이쪽, 동경이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겠죠. 이렇게 오는 거지. 이렇게. 다시 출발. 그러니까 x좌표가 1인 자리부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이게 x좌표의 변화. 그죠? 그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함수값, y값이, 이거의 y값이 x좌표에 해당되는 값들을 기록한 거지, 결국. 그러면 x좌표가 1에서 출발했겠죠. 그러니까 높이, 이게 y값으로 1인 자리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고, x좌표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90도까지 가게 되면, 2분의 파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 x좌표가 0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어들다가 x좌표가 0인 데까지 왔겠죠. 이제 90도를 넘어가면 동경이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 x좌표가 음수인 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지나면 x좌표가 음수 쪽으로 이동해서 마이너스 1 자리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리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0도를 지나게 되면 다시 x좌표가 커지면서 0까지 돌아오겠죠. 270도까지 왔을 때가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0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까지 이동하겠죠. 자, 이게 이제 코사인 그림의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x 좌표를 y 값으로 기록한 거. 이게 코사인 그림의 내용이죠. 다시 돌면 시작하겠죠. 여기는 이제 반대로 돌면은 이 동경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역시 x 값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똑같이 0까지 이동할 거예요. 이게 이제 코사인 그림이야. 시작이 1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시작이에요. 그럼 역시 4분면 관계에서도 1, 4분면은 코사인 값이 양이었고, 2, 4분면, 3, 4분면은 음이었고,
4사분면이 코사인 값이 양이었다는 것도 이제 보이고요. 이것도 이제 주기성을 갖고 있고 대칭성도 갖고 있고 그 표현에 대한 거지. 거의 비슷하니까 안 지우는 건 요건 안 지워도 되겠죠. 끝없이 그려질 수 있을 거고 y 값은 요 사이에서 왔다. 요것도 주기는 한 바퀴마다 하니까 2파이 변할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렇게 변하겠죠. 기본적인 건 이선 기준으로 대칭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y축 대칭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아까랑 반복되니까 그거 다 빼고 주기는 똑같이 2파이. 그 다음에 y축 대칭인 특징을 가진 기본적으로. 근데 얘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선생님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도 대칭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x는 파이란 직선의 대칭 되잖아요.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성과 대칭성은 역시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그림도 공부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기성과 대칭성. 자, 됐죠? 그 다음 이제 물 마시고 왔대. 탄젠트 그림을 그릴 건데 탄젠트 그림은 조금 좀 지울게요.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건 그냥 우리 요거 시간이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그냥 이쪽 부분만 그릴 거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탄젠트요. 이거 의미가 없겠지. 그냥 4분면마다만 잘라볼게요. 내용 이거 뭐 뻔한 내용을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보세요. 중요점이 뭔가만 체크하면 되니까. 자 이제 탄젠트를 볼 텐데 탄젠트는 그 해당되는 동경의 x 좌표랑 y 좌표의 비율이죠. x 좌표와 y 좌표의 비. 이게 이제 탄젠트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삼각형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x가 0일 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럼 기본적으로 x 좌표는 1이고 y 좌표는 0이니까 탄젠트 값은 얼마야? 0인 거죠. 1분의 0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 좌표는 어차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y 좌표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맞는데 비율로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0이었는데 45도 갔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면 밑변 길이와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45도만큼 4분의 파이만큼 진행을 했을 때 y좌표가 1인 곳까지 이미 값이 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변 길이가 있는데 어차피 탄젠트는 분자가 높이야. 그러니까 높이에 따른 거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밑변 길이가 크고 높이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갖겠지만 45도가 되면 밑변 길이와 높이가 똑같으니까 1인 값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45도보다 커진 동경에 대해서는 이 삼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밑변 길이보다 높이가 더 커지니까 1보다 큰 값을 갖기 시작할 거라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걸로 하면 4분의 파이가 1,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까지 올라가지. 탄젠트 90도는 얼마라고 배웠어? 무한. 무한. 정할 수 없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런 삼각형인 거예요. 이 각이 90도에 가까워지면 밑변 길이는 상대적으로 엄청 작고 높이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한히 큰 비율이죠. 비율로. 그러다 보니까 여길 지나서 나중 가서 2분의 8, 90도까지 가면 결정되진 않고요. 값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자, 이게 이제 90도를 넘어가면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요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x좌표는 음수인데 굉장히 작고 높이는 이만큼이니까 비율로는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죠. 대신 이 높이에 해당되는 여기 y값은 양수고
x가 음수니까 음의 값을 가지는데 무지하게 큰 값일 거야. 그러니까 음의 값으로 무지하게 큰다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러다가 135도 정도 가면 요 길이와 요 길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여기라면 4분의 3파이 135도면 요 지점을 통과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그러다가 180도까지 가게 되면 높이가 사라지죠. 그럼 탄젠트 값은 제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지. 자, 그 다음부터는 3, 4분면 가게 되면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니까 이제 양의 값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요 삼각형이 그냥 길이로만 봤을 때 이 높이가 점점 각이 커지면서 점점 커지면서 높이가 점점 길어지고 이 밑변 길이는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음의 값으로 무지하게 큰 데서 시작해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180도까지 왔을 때는 제로가 됐다가 3, 4분면으로 넘어가면 다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면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35도 자리에서 1 통과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깁니다. 4, 4분면 가면 다시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니까 밑변 길이는 지금 x좌표는 양수가 되는데 아직도 y좌표는 음수에 머물고 있으니까 음의 값을 가지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요건 270도를 막 지났을 때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이 큰 거고 점점 그 길이 비율이 작아지다가 한 바퀴 돌았을 때는 다시 0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작은 값을 갖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0인 값에 도착. 그러면 이것도 계속 반복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탄젠트 그림인 거지. 탄젠트 그림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나타낼 건데 일단 정의역을 말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왜냐하면 그 점근선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점근선 위치가 정의역에서는 없는 부분이에요. y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가 x값 중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야. 마치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0 되는 자리가 정의역에서 빠지듯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x의 범위를 쓸 거예요. 근데 그림이 없는 부분은 제하고 얘기해야 돼.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그럼 이걸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냥 내가 힌트를 주자면 2분의 파이 자리 빼고 2분의 3파이 자리 빼고 2분의 5파이 자리도 빼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리도 빼고 요걸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그래. 현이가 대답하겠다고 또 손을 들었으니까 어디 빠지는지 들었지? 못 들었다고? 책에 있는 거 보고 얘기해도 되는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다른 거 내가 지금 뭐 책 보고 하라 이런 말 안 하고 이거 얘기하는 건 생각을 좀 해보라고 말할 때.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뭐 거기 책에 있는 대로 얘기해도 돼. 아니 뭐 네가 생각해서 얘기하면 더 좋고 내가 잘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리도 빠져야 되고 2분의 파이 자리도 정의역에선 빠져야 되고 다른 건 다 있지만 2분의 3파이 자리도 빠져야 돼. 그러면 그 여러 개를 빼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써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표현이 생각 안 나면 책 보고 얘기해도 좋다는 거지. 대신 이해한 다음에 x가 여기는 빼고 모든 실수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에 표현을 하려는 거지. 아니면 책을 참고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대답해도 돼요. 그냥 보고 얘기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야 돼요. 2분의 파이도 빼야 됩니다. 2분의 3파이도 빼야 돼요. 2분의 5파이도 빼야 되고 여기 빼고 모든 실수. 그럼 얘네들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특징으로 표현을 해달라. 그럼 일단 그렇게 하죠. 얼마마다 이게 생기니? 파이마다. 여기 파이마다 생기는 거 보여?
파이마다를 이렇게 쓰는 거야. 파이마다를. 이해되죠? 이건? 파이마다. 근데 파이마다인데 최초의 원점으로부터 처음 나오는 자리. 왜냐하면 이제 n파이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 점근선 위치가 2분의 파이만큼 가 있는 자리니까 요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n이 제로라면 2분의 파이, n이 1이라면 2분의 3파이, n이 2가 되면 2분의 5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마다 그 자리가 생기는지와 그 자리가 딱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만큼 간격에서 처음 위치가 여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탄젠트 그래프에서도 점근선을 말해봐 그러면 지금처럼 얼마마다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얼마마다인 것과 최초로 점근선 위치가 어디인지를 표시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학교 시험에 났었어요. 근데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되어 있는데 탄젠트 점근선 표현, 그러니까 정의역 요 빠지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공부 안 해뒀다가 그 문제 보고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애초에 볼 때부터 이 점근선 위치, 요렇게 되면 점근선 위치 는이 되면 그거 빼고 모든 실수. 요게 이제 정의역이 됩니다. 치역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진아, 치역은 y값의 범위인데 그래프가 그려지는 높낮이 표시 어떻게 되죠? 네, 모든 실수죠. 끝없이 위아래로. 공역 자체가 원래 모든 실수였는데 치역도 모든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역 치역 부분이 얘는 사인 코사인보다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주기성이나 대칭성에 대한 그 내용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결정적인 특징들이니까 주기를 말해볼 수 있을까?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게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요만큼 모양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기는 파이만큼이 되는 거죠. 기본 주기예요. 자, 대칭성에 관련된 것도 표현해보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선을 그려놓자면 요 그림만 보고 얘기를 하자면 요 특징이 4분의 파이 자리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함수값이 반대 부호죠. 원점 대칭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점 대칭.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 뭐 그렇다고 해서 파이 콤마 0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 이래도 주기함수니까 요 1 콤마 0에서 파이만큼씩 움직여간 자리 모든 자리가 점대칭 기준이 될 수 있죠. 대신 이거는 선대칭 특징이 안 보이지. 아까 사인 코사인은 y축 대칭이야 아니면 무슨 원점 대칭이야 기본 놓고 중간중간 잘라갔을 때 선대칭이었다 점대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는 선대칭 기준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점대칭, 지금 이제 원점 대칭으로 표현해 주면 되고 이제 이게 평행이동 되면 평행이동 된 만큼 위치가 대칭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이야.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 그게 이제 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얘기를 해본 겁니다. 92페이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림을 봤을 때 특징적인 면이나 기억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판단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이 유형 1, 2, 3 정도까지이긴 한데 여기만 가지고는 이제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 그래프를 지우고 이제 최대나 최소값 또는 주기에 관련된 거를 읽는 연습을 지금 한번 연습해보고 쉬는 시간을 쓸게요. 여러분들 책으로는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되냐면 거기 94페이지에 6-4 있지? 그 부분을 한 방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대, 최소, 주기.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핵심 내용. 그러면 이제 식을 보고 최대, 최소, 주기 읽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할 테니까 이거 뭐 필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따라서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정도까지만 알아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 사인 가지고 할게요. 코사인이나 사인은 이제 같은 특징이니까 y는 사인 x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다가 최대값이 얼마인지 최소값이 얼마인지 주기가 얼마인지 있는 얘기를 해볼게. 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최대값 얼마? 사인 x의 최대값 제일 높은데 1 1. 최소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주기는 2파이 2파입니다. 잘했어. 자, 한 개 더 가자. y는 a sin x. 요거의 최대값 읽어볼 사람. A 조금만 더 생각할까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절대값 네, A. 절대값 a만큼이 최대값.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반지름이 일자리 원에서 그렸던 게 얘야. 그 1이 얘예요.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a만큼 되는 원에서 그렸다는 생각인 거고 또는 sin x 값에 y 값이 a배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에서 a배가 되면 a까지 가겠죠. 근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양수라면 그냥 a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모르니까 절대값 a로 표시하는 게 최대값 표시 방법.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절대값 a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만큼이 되죠.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 2파이가 되는 거야. 원래 주기가 2파이야. 자, 한 줄 더 갈게. 자, 이걸 이해하려면 얘부터 조금 설명해 볼게. fx라는 그림이 있고 f의 ax라는 그림이 있어. 이 그림의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걸 이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fx 그림이 있고 fax 그림이 있으면 이 fax 그림은 y는 fx의 그래프를 a분의 1배 가로로 x가 x의 값이 a분의 1배 축소된 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f에 3x라고 써 있잖아. 그럼 이 그림이라면 x가 1 들어갔을 때가 f1이죠. 근데 여기는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f1이 되겠어? 3분의 1만 대입하면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 f라는 그 그림에서 함수값이 f1인 자리에 함수값 요게 되기 위해서 얘는 실제로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3분의 1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1자리면 됐는데 이제는 3분의 1만 집어넣어도 그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배로 축소가 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1보다 큰 숫자는 축소 개념이고요. 얘 자체가 1보다 작은 f 3분의 1x라면 f1 값을 얻기 위해서는 x 대신 얼마를 대입해야 돼? 3. 그러니까 원래 1 대입하면 이만큼 나왔던 건데 3을 대입하면 이만큼 나오니까 원래 이렇게 그림이 됐던 게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랑 같으니까 확대가 되는 거죠. 팽창. 그러니까 나중에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마치 스프링을 압축시켰다가 펴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x 앞에 b라는 숫자가 붙었으니까 실제로는 b분의 1배만큼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또는 확대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b 값의 크기에 따라서 모르지만. 그래서 요 x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이게 늘어나거나 삼각함수가 줄어들면 주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놈인데 쭉 잡아당기면 주기가 이렇게 커지고 압축을 시키면 이렇게 작아질 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 최소와 연관 있는 자리. x 앞의 계수가 주기를 바꾸는 자리. 이 축소 확대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최대값을 읽으면 여기를 보고 아 이건 그대로 최대값이 절대값 a인 거예요. 최소값은 이만큼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x 앞의 계수가 달라져 있으니까 1이라는 거가 아니고 달라져 있으니까 이제 주기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주기는 이 앞에 붙은 숫자의 역수. 그죠?
그러니까 b분의 1만큼인 거지. 근데 역시 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모르니까 절대값으로 b분의 1만큼인 거죠. 원래 주기가 얼마인데? 2파이. 즉 2파이의 b분의 1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다 이렇게 씁니다. 그냥. 자, 최대 최소 주기. 그렇죠? 자, 한 주 더 갑시다. 자, 이제는 평행이동까지 포함할게요. a sin bx 이 그림을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어.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평행이동은 주기에 영향을 끼칩니까? 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평행이동이 막 이렇게 됐어. 이게 주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대신 평행이동은 높이나 높낮이를 바꿀 수 있는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랑은 연관이 있다고. 그럼 얘의 최대값은 원래 요 그림만 봤을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C만큼 평행이동해서 Y축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높낮이가 바뀌죠.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건 높낮이의 변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움직인 얘만큼은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최대값은 절대값 A에다가 움직인 만큼 Y축 방향. 최소값은 요만큼에다가 Y축 방향으로 움직인 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거 주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그냥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렇죠? 자, 이제 하나 더 가볼게요. Y는 A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d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가장 일반형이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마무리. 최대값부터 찾아볼게. x축 방향으로도 이동했어. 사실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쓴 거랑 이제 똑같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건 최대 최소랑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원래의 최대 위치에서 y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만 최대값. 그죠? 최소값은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역시 평행 이동된 건 주기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주기는 그냥 여기만 보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b분의 6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평행 이동 되어 있는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사인으로 하나 통일해서 그냥 봐. 예, 이걸로 최대 최소 주기는 식을 보고 바로바로 읽어드리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자, 이제 예제를 풀 수 있는 도구들이 조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가 실제 유형 예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